수소는 우리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물 속에도 수소 원자가 2개 포함되어 있죠. 이 수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연료 전지라는 아이디어는 윌리엄 그로브라는 과학자 이후 우주 개척 등의 원료로 쓰이다가 근래 들어서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연료들 중 하나로 취급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소를 우리는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공수하고 보관할 수 있는 걸까요? 산업혁명 이후 우리들은 엔진, 즉 기관을 가동하기 위해 화석연료라는 매우 효율적이고 탁월한 연료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휘발유 자동차를 보면 금세 알 수 있듯 이러한 엔진이라는 시스템은 연료만 있으면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기계장치이죠. 계속된 과학의 발달은 발전기의 발명과 전자기학의 성장을 이끌어냈고, 이에 힘입어 우리는 전기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탄생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굳이 연료를 일일이 운반하거나 직접 투입하지 않아도 전기 스위치 등의 간단한 조작을 통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문명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허점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허점은 바로 이 전기 에너지는 보관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떠안고 있는 문제인데, 바로 보관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에서 예상 전력량을 산출한 뒤 그만큼의 전력량을 생산해 가정이나 공장에 필요한 곳으로 전기 에너지를 보내고, 남는 전기 에너지는 접지 등의 방법을 통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아까운 에너지가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마저도 어디까지나 화력이나 수력, 그리고 원자력 발전과 같은 예측 가능한 형태의 발전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더욱더 낭비가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발전량을 정확하게 추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쉽사리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만 봐도 맑은 날에 생산되는 전기를 만약에 공급처가 없다면 없애버려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기의 낭비를 줄이고자 공학자들은 여러 방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수력 발전의 경우에는 남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미리 댐 위로 퍼 올리는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배터리와 같은 2차 전지를 아주 거대한 대용량으로 만들어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러한 방법론으로서 낭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대책이자 연료와 같은 형태로 쓰일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바로 물의 전기 분해로부터 발생되는 수소를 저장하고 연료 전지로 이용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기 분해로 물에서 수소를 끄집어내는 공정은 신재생 에너지가 잘 구축되어 있는 해외의 경우에는 잘 적용할 수 있지만, 국내의 상황으로는 여건이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지리적 특성과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여러 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부생 수소를 이용하거나, 혹은 신재생 에너지가 잘 구축되어 있는 해외 국가로부터 수소를 수입해 와야만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소는 매우 운반이 어렵거든요. LPG나 납사와 같은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그리 낮지 않은 액화 기체들은 운반하는 동안 챔버 내의 기압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너무 높다 싶으면 선박을 움직이는 연료로서 사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낼 수도 있기도 하죠. 반면에 수소기체의 경우에는 끓는 점이 영하 252.87도, 말도 못할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액화되기 때문에 상온 상태에서 기체로 변하기란 정말 매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챔버 내의 압력을 위험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해주기 위해서 수소를 고의적으로 챔버 밖으로 버리면서 이동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제성이 매우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챔버 밖으로 수소를 버려야 할까요? 그에 관한 위험성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이 담긴 생수 플라스틱 병 속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은 뒤 아주 충분히 인적 없는 넓고 한적한 공간에 잠시 놓아두게 되면 이렇게 병이 폭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실험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비교적 간단한데, 영하 78.5도나 되는 드라이 아이스에 상온의 물을 부으면 가만히 두었을 때보다 열 전달이 빨라 더욱 빠르게 승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산화탄소 기체가 병 내부의 압력을 순식간에 증가시켜 보시는 것처럼 폭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상온과의 온도차가 약 270도가량 되는 수소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쉽게 기화되겠죠?
바로 이러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챔버 속 일정한 기압을 유지시키려면 계속해서 조금씩 챔버 속 수소를 공기 중으로 날려줘야 하는 것이랍니다. 저도 이런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상을 진행하면서 검토 과정에서 연구원님께서 새로운 사실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챔버의 감압을 바깥으로 수소를 방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챔버 자체를 굉장히 강력하고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강한 소재로 만들어서 압력을 견디면서 그렇게 운송하는 시스템도 있다고 해요. 최종적으로는 압력을 견디는 것이 액체를 많이 운반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액체는 수소 액체겠죠. 수소 액체를 많이 운반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챔버를 강하게 만드는 게 더 버리는 것보다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요새 들어 자주 보이는 수소 경제, 즉 수소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대체 어떻게 수소를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을까요? 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과학쿠키는 수소의 배급을 담당하게 될 주요 기관인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 전문가의 견해를 오디오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부생수소라고 해요. 부생수소. 네, 나오는 수소. 그냥 네. 석유화학 제품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이제 기존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뭐 화학 제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이 수소들을 다 썼어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는 남는 양을 수소차나 아니면 네. 그런 데서 이제 쓰겠다. 이게 1차적인 지금 가이드라인이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은 수소 자동차가 보급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이 부생수소만 가지고도 네. 그게 충분히 감당이 돼요. 근데 향후에 이제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이렇게 넣어놔는 부생수소로만은 부족하게 되는 거죠. 부족하게 되네. 네,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미리미리 어떤 생산 인프라,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수소 인프라를요? 네. 수소가 네. 굉장히 작잖아요. 가장 네. 자연에서 가장 작은 원소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보관하기가 되게 까다롭다라는 얘기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것도 해결된 거예요? 현재는 지금 그러니까 압축해서 저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압축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네, 압축 저장. 기체 같은 경우에는 네. 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부피를 확 줄이면 이제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압력을 올림으로 해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고 뭐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액체 수소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액체 수소요? 네. 2025년이나 30년이 넘으면 생산을 해도 이제 부족한 시점이 또 오게 되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입 수소라고 해서 네. 이제 호주나 수입을 사 네네 그걸 이제 사와야 되는데 마치 석유를 사오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기체로는 사올 수 없으니까 액체로 액화시켜서 액체 수소 사오든지 네. 아니면 뭐 리퀴드 오르가닉 하이드로젠 캐리어라고 해서 이제 유기 용매에다가 수소를 네, 녹여서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의 방법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액체 수소로 수입하는 건 지금 일본이 지금 호주하고 공동 연구 중에 있고 2025년부터 액체 수소를 수입해서 쓰겠다. 아 일본 쪽이요? 네, 일본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도 검토를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네네. 검토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다 네네. 압축 기체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생수소가 이렇게 이제 생산이 되면 압축 실린더에 넣어서 네. 그걸 수소 충전소로 가져가고요. 네. 그 실린더를 꼽는 거죠. 그냥 꽂고 거기다 꽂고? 연결해서 쓰는 거죠. 빼쓰는 거죠. 운송에 관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크게 두 가지 내지 뭐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금방 말씀드린 튜브 트레일러. 튜브 트레일러요? 네, 기체 그 고압 실린더를 가지고 실어서 충전소에 배급해서 거기서 충전하는 네. 그런 방법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있는데요. 수소 충전소에 네네. 옮기는 형태. 네, 지금 쓰고 있는. 네, 튜브 트레일러 방식이라고 하고요. 네네. 두 번째가 이제 배관망. 배관망.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액체 수소. 액체 수송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네.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짧은 거리는 예를 들면 뭐 파이프라인이 더 경제성이 있고 뭐 조금 먼 거리는 뭐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게 뭐 나을 수도 있고. 공학적으로 이렇게 효율성을 따져보면. 네, 효율성하고 경제성을 따져보면. 네, 네. 돈적인 문제 네. 따져보는 거고 그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CO2를 감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CO2를 제로로 만들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천연가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CO2가 무조건 발생을 하거든요. 발생하잖아요. 네. 제로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수전의 방법. 물분해요? 물을 분해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서 수준을 해서 수소를 만든 걸 가지고 오면 그게 제로 에미션 되는 거죠. 항상 수소 경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할 때마다 정부 추진 로드맵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궁금했던 건 분명 공부한 바로는 수소의 저장과 운반이 매우 어렵다고 배운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지? 라는 생각들이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수소의 저장과 운반 관련 기술은 한 걸음 더 나아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관련 기술자분들과 연구원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욕심도 생겼고요. 분명 수소가 지금의 석유 연료 문명을 대체하게 된다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아주 획기적으로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러한 연구들이 잘 진행되어서 수입이든 자급자족이든 풍부한 공급처를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촬영의 기획 과정에서 많은 지식적 협조를 해주신 한국가스공사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많은 시청에 의해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직접적인 성장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구독을 이용해서 이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 모두는 영상 속 크레딧에 등재가 되며 촬영 동안 있었던 비하인드 영상들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두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